안녕하세요.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네, 아마 보고 나서 여러 가지 궁금하신 것들도 있고 여기는 왜 이렇게 찍었을까? 왜 이렇게 끝났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궁금한 것도 많고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보신 내가 누워있을 때를 연출하신 최정권 감독님, 그리고 출연하신 선우를 연기하신 그 정지인 배우님, 지수 연기하신 오우리 배우님 모시고 영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감독님, 배우님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누워있을 때를 연출한 최정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가 누워있을 때 선아를 연기한 정지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자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가 누워있을 때에서 지수 역할을 맡았던 오울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첫 번째 박수는 크게 치시고 두 번째 박수는 약간 어쩔 줄 모르는 박수가 되는데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내가 누워있을 때라는 제목하고 신호 보고 생각했던 영화하고 막상 본 영화하고 차이가 굉장히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하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영화 시나리오 쓰시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장면들이 어떤 장면들일지가 좀 궁금했는데요. 인물이 3명인데다가 각각의 사연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한 명만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끌고 가는 이야기가 아니기도 하고 카센터를 둘러싼 또 이야기도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야기의 무게추를 어떻게 두고 갈 것인가, 사건에 둘 것인가, 인물에 둘 것인가, 정서에 둘 것인가 같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네, 아무래도 인물이 3명이 나오기도 하고 큰 사건도 있어야 되기에 편집할 때 진짜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편집이 바뀌어도 어떤 그런 무게추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확확 바뀌어가지고 그래도 끝까지 이 3명의 주인공들이 서로 대화하고 서로 위해주는 마음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결말이 그렇게 생각하고 했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화 보면서 많이 생각했던 거는 이 영화는 시나리오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 각각의 단계에서 감독님이 결정하시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을 것 같다. 거기에 따라서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정지인 배우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시나리오 처음 보시고 어떤 인상을 받으셨는지 출연하시기를 결정하신 이유 같은 것들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은 제목을 보고 굉장히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그러고 시나리오를 읽어 내려가면서 어떤 3명의 여성이 뜻하지 않는 하루를 보내면서 서로를 더 알아가게 되고 또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저한테는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었고 그리고 저는 최정문 감독님의 단편 영화를 같이 작업을 했었는데 그 일광욕이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도 3명의 여자가 나와요. 여성의 어떤 그 하루를 그리는 이야기인데 그 연장선에 있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인물들을 좀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호기심이 참여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오우리 배우님께도 같은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시나리오 읽으시고 출연 결정하시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오디션 통해서 참여하게 되었는데
오디션 봤을 때 사실 보미도 보고 지수도 봤었거든요. 근데 되게 다양한 그 세 인물들이 다 각자의 이유나 각자의 사연들이 정확히 있는 게 되게 매력적이었고, 그리고 사실 사투리 때문에 조금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감독님도 그렇고 주변 스태프분들도 다 사투리를 쓰시는 분들이어서 도움을 많이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같이 열심히 잘 만들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저 네이티브가 가까이 있으면 그때그때 물어볼 수 있는 것들도 많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감독님께서 두 배우님 캐스팅하게 되신 과정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그리고 보미를 연기하신 박보람 배우님 캐스팅까지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지인 배우 죄송합니다. 지인 배우님은 그 단편 작업을 같이 하면서 배우님한테 엄청 많이 감동을 좀 받았었어요. 어떤 작업을 준비하는 어떤 태도나 그리고 시나리오를 읽고 그렇게 해석하는 능력이나 또 준비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좀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었고, 그래서 선아라는 인물은 참 어려운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조금 악해 보이거나 좀 못나 보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러면 안 되는 어떤 역할이라서 그런 중심줄을 잘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은 배우님과 같이 하자고 했고, 우리 배우님은 오디션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오디션은 아니었고 미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지수 역에 우리 배우님을 저는 생각을 하고 만나서 보미도 좀 보고 그랬어요. 보람 배우님한테도 지수를 봤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오디션은 아니고 네, 정말 단편 같은 것들을 우리 배우님은 그때는 보고 어떤 눈이 되게 깊고 선아란다 지인 배우님도 되게 눈이 깊거든요. 그래서 둘이 어떤 사촌 동생 언니 이런 느낌도 잘 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 박보람 배우님은 회사 소개로 이제 알게 되었는데 이제 미팅을 하는데 너무 처음 이제 연기를 하는 건데 되게 뭐라고 해야지 감각적이더라고. 동물적이고, 그리고 리딩을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냥 그 봄이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려를 했지만 너무나도 믿고 잘 같이 재밌게 하게 됐어요. 특히 저희가 그 로케이션이 많아서 숙박을 같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배우님 3명이랑 저랑 밤 되면 만나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정지인 배우님 같은 경우는 영화 나오실 때마다 저 배우님 그때 그 배우님이잖아 같은 식으로 확 달라지는 느낌을 저는 좀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매번 영화를 볼 때마다 발견하는 느낌을 갖게 되고 다음 찍으시는 영화 기다리게 되는 그런 배우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구리 배우님 같은 경우는 항상 영화 볼 때마다 저 사람 아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저 사람 모습 봤는데 같은 느낌으로 연기하는 인물하고 그 밀착되는 정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항상 저 사람 내가 실제 봤는데 같은 느낌으로 그 친화성 같은 것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누워있을 때 표면적인 장르는 로드무비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로드무비들은 길 위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다소 낭만적으로 그리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행 중에 만나게 되는 사람과의 로맨스 그리고 성장을 강조해서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 장르인데요. 내가 누워있을 때 길 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불안하고 수상하고 두려움을 야기하는 것들이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릴러 서스펜스 영화가 된단 말이죠. 세 여자가 1박 2일을 같이 보내면서 과거를 마주한다 라고 하는 것과 현재 사건을 둘러싼 서스펜스 중에서 감독님을 더 매혹시킨 것은 어느 쪽이었을까요? 근데 이 어떤 제가 레퍼런스가 사실은 있는데 말씀드리면 너무 부끄러운데 그 발톱의 때 정도도 안 돼서, 근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영화가 델마 루이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길 위에서 어떤 그 세 여성들의 어떤 조금씩 다 알게 되는 그런 드라마적인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건 같은 거는 조금 뭐랄까 지금 우리 나랑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여성들이 겪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건들을 좀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오해는 잘 모르겠어요. 이번엔 배우님들께 여쭤볼게요. 워낙 이 영화가 이렇게 완성된 영화를 보면 일정하게 이런 서스펜스의 흐름이 진하게 배어있는 느낌이 들지만 아마 현장에서 연기하실 때에는 음악도 없고 편집도 안 돼 있고 우리끼리 대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어떤 분위기로 완성될지에 대해서 약간은 어려운 상황에서 연기를 좀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두 분께 일단은 현장에서 연기를 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고 하셨는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렇게 찍히니까 이렇게 완성되겠지 같은 것들을 염두에 두고 연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게 실제 영화랑 얼마나 비슷했을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번에는 오우리 배우님 먼저 드릴게요. 저는 찍으면서 되게 봄이 때문에 느끼는 것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되게 뭐랄까 엉뚱하기도 하고 되게 묘하기도 하고 되게 이상하기도 한 그런 느낌들이 이 영화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데 그게 봄이 때문에 더 증폭됐던 것 같고 그 현장에서 그걸 많이 언니를 보면서 느끼고 그리고 지인 언니를 보면서는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 느껴졌다는 느낌으로 했습니다. 저는 이 완성된 영화를 보고 되게 놀랐어요. 좀 한편으로는 다르게 이게 이렇게까지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구나라는 걸 영화를 보고 더 많이 느끼게 된 것 같고 현장에서는 어떤 그런 그 흐름, 영화 전체적인 흐름도 있겠지만 그 현장에서 제가 수행하고 있는 그 환경 그리고 그때의 감정 그런 것들에 좀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그림이 또 나오진 않았을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희 1시간 정도 이 토크 해보거든요. 제가 준비한 질문 가지고 한 45분에서 50분 정도 얘기를 하고 현장 질문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질문 하실지 미리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오신 분들은 다 그 포스터 선물 드리거든요. 그래서 나가시면서 포스터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내가 누워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가 끝날 때가 되도록 눕지를 않아가지고 언제 눕는지 되게 기다리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제목 딱 들으면 윌리엄 포크너의 내가 죽어 누워있을 때라는 작품을 연상시키는 그런 타이틀이기도 하거든요. 내용은 비슷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용을 연상하기 어려운 제목이라는 점에서 인상적이기도 하고 그 영어 제목은 또 When I Sleep이라고 해서 누워있는 거랑 자는 거랑은 또 약간 다르잖아요. 근데 누워있는 거나 자는 거나 사실은 우리가 마음이 불편할 때는 그 잘 취하게 되지 않는 자세라는 점에서 좀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화 속에 있는 이 세 여성은 다 편한 마음으로 누워있기가 좀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독님께 제목 어떻게 짓게 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 시나리오를 쓸 때 애도의 마음으로 먼저 시작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초고는 조금 더 그쪽으로 치우쳐 있었는데 애도라는 것이 꼭 죽음뿐만 아니라 어쨌든 뭐 상실이나 어떤 변화 그리고 또 잊어버림 이런 것도 다 뭔가 애도의 감정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불면의 밤을 보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도 진짜 상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꼬리를 물고 생각하고 그러는 편이라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잠을 잘 자지 못하는데 좀 누워 있을 때 그 하루만큼은 좀 편안한 밤을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영어 제목이 When I Sleep으로 된 거는 또 그런 상상을 했어요. 내가 자고 있을 때 또 이 세상에서 또 얼마나 많은 약자들이 죽어가고 있을까라는 생각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윌리엄 포크너의 내가 죽어 누워 있을 때의 제목을 좀 몰래 차용했습니다. 코너 선생님이 모르시겠네요. 네, 모르시는데. 네. 내가 누워있을 때 독특한 점이라고 하면 여기에는 세 여성이 나오는데 한 사람당 장르 하나씩입니다. 그게 좀 재밌는 부분이거든요. 정지인 배우님이 연기하신 선아는 사내 연애를 둘러싼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이게 진행이 되면서 약간은 가스라이팅에 대한 이야기 같은 느낌도 있다가 직장 내에서 소문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같은 느낌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선아가 직장에서 겪는 일을 보고 있으면 아마 다들 마음이 굉장히 가득해지셨을 것 같습니다. 이 정지인 배우님은 선아를 연기하시면서 어떤 점이 어려우셨을지가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 인물이 좀 말하기가 복잡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뭔가 이런 상황에서는 저 사람도 좀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남자친구인 직장 상사한테 대놓고 이거 나 줘라고 할 때는 좀 얄밉기도 하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게 사실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나요? 네, 맞아요. 진짜 어려웠어요. 진짜 어려웠고, 그래서 감독님하고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제가 선아 너무 어렵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냐. 근데 감독님과 같이 나눈 얘기 중에 감독님께서 너무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는 인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했고, 그렇다면 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그 선아의 흐름을 그냥 흐름대로 가보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는 나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일관성이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영화나 이렇게 창작물에서 볼 때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 그 전형성을 연기할 때 우리가 훨씬 더 마음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좋아해야 되는지 싫어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을 때 마음 편해지는 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장면 나올 때마다 이런 거 같다가 저런 거 같다가 약간 이렇기 때문에 이걸 연기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맞아요. 예. 그런가 하면 오우리 배우님이 연기하신 지수가 과거를 이야기할 때는 퀴어 로맨스 장르가 또 됩니다. 그래서 지수가 이제 자기 이야기 털어놓고 나니까 갑자기 선아 언니가 꼰대 같은 이야기를 또 해가지고 이 언니는 뭐야 이런 생각을 또 잠시 했는데요. 지수는 사실 그 후반부가 되기 전까지는 자기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 인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기가 언니가 통화하는 거 들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바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나중까지 꾹꾹 참고 있다가 이제 뭔가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상황에서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연기하시면서 이제 신경 쓰신 부분이 어떨지. 왜냐하면 초반에는 계속 감정을 알 수 없는 인물로 나오기 때문에 표현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표현하지 않으면서 표현한다는 게 사실 배우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 같은 고민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과거신을 제일 먼저 찍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수를 연기할 때 사실 되게 수줍음이 많고 부끄러움이 많고 약간 그런 조금은 소극적인 그런 친구라고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잡았던 것 같고, 근데 그게 진행되면서 이제 언니가 있고 보미가 있으니까 조금씩 더 자기를 다이렉트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친구라는 생각이었고, 막 연기를 할 때 이 두 가지를 막 섞어서 해야겠다, 아니면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보이게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솔직히는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이번에도 두 배우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각자 연기하신 배우과 관련한 장면 중에서 특히 좀 신경 쓰고 찍으신 장면, 이 장면은 내 역할과 관련해서 이 장면은 진짜 중요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일지가 좀 궁금한데요. 네, 지인 배우님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선아가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저는 그 선아의 대과거가 나오잖아요. 선아 그 회사 처음 들어갔을 때 외로움, 네, 그 두 장면이 그렇죠. 그렇게 슬픈 화분은 처음 봤어요. 이번에는 오우리 배우님. 저는 되과거 장면에서 수연이랑 어떤 케미를 보여줄 수 있을까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특히 어쨌든 뽀뽀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 장면을 찍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좀 그걸 어떻게 해야지 화면에 잘 담기는지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리고 그거를 언니한테 말했을 때 언니가 거부 약간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감정은 어떨지 이런 거에 대해 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엔 감독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박보람 배우님이 연기한 봄이 이야기는 오컬트 분위기를 풍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물마다 그냥 각각의 사연을 주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장르적으로도 구분을 주신 이유가 있을까가 좀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봄이가 나올 때는 항상 이제 뭔가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같은 느낌이어서 저는 영화 속에서 약간 웃긴 대목 중에 그 봉투 얘기 있잖아요. 비닐봉투 얘기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뒷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는 비닐봉투가 날아가길래 저것도 뭐가 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재밌는 장면이었단 말이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인물마다 약간 그 장르가 확확 바뀌는 느낌을 주신 것도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세 사람의 이야기의 색깔 같은 것들이 완전히 달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장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뭐 그렇게 제가 장르를 되게 잘 구현해내려고 노력보다는 이 인물들이 가진 고민들에 제일 어울리는 그 형태가 뭘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선화 하면은 좀 파란색 그리고 좀 차가운 그래서 진짜 오피스에 어울리는 그리고 선화 자체 과거의 선화에는 좀 능소화 색깔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썼어요. 뭐 자세히 보시면 액세서리 같은 것도 다 그런 색깔로 해가지고 이 인물이 이렇게 변한 인물 그러니까 로드무비라는 장르에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은 인물로 사실은 선화가 반성하고 변화하는 걸로 좀 생각을 많이 했고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지수를 생각하면 저는 붓글씨를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되게 그냥 과묵하면서도 이렇게 하나의 점을 찍을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노란색 같은 것들을 많이 생각했어요. 그 노란색이나 그리고 수연이와의 과거에서는 어떤 분홍색 그런 아름다움 그런 거를 생각했고 좀 봄이는 이제 음악부터 조금 띵띵거리면서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봄이는 보라색으로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자기 죽은 딸의 귀신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봄이는 좋아하거든요. 웃고 좋아하는데 그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인물이 제 영화 속에 꼭 필요했었고 애도의 마음으로 시작해서 기억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색깔들에 맞춰서 인물들의 장르라고 하면 조금 거창하고 그런 식으로 좀 꾸몄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애도와 기억이라고 하는 테마로 생각을 하면 사실 이 이야기가
더 좀 재밌게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아가 경험하는 지금 이 상황은 아직 안 끝났거든요.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잠깐 내려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맥락에서 봤을 때 선아가 서울 가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약간은 예측할 수 있게 그 흐름이 잡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것도 좀 재밌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에 더해서 자동차 수리와 관련된 이야기가 너무 인상적으로 불안을 조장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이 경험하게 되는 불안한 상황이라는 것이 로드무비랑 이렇게 잘 어울리는구나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에 모텔 장면은 카운터 뒤에 앉아있던 어린 여자아이까지 하나하나가 인상적이죠. 그 문을 이렇게 여는데 그 안에 누가 잡고 있고 확 열었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주인 아주머니가 아니라 어린 아이가 거기 앉아있을 때 뭐지? 이러면서 굉장히 좀 이상하면서 두려운 느낌 같은 게 들고 하여튼 이런 곳곳에 숨어있는 그런 장면들이 다 두려움을 조장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 방에 있는 그 보조 뭐라고 하죠? 체인 같은 것을 한번 열었다 닫은 다음에는 걸지 않았을 때 느끼게 되는 불안 같은 것들이 다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담겨 있습니다. 결말 관련해서도 그런 맥락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감독님 고심이 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엔딩 말고 다른 엔딩도 생각하신 적이 있을지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스릴러라는 장르를 정말 좋아하기는 하지만 내가 누워있을 때에서는 일상으로 느끼는 공포가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밤에 혼자 다니거나 숲속을 걷거나 그럴 때 이상한 소리에도 되게 민감해지고 그런 공포 같은 것들을 좀 느끼는데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다른 엔딩을 생각한 것은 더 판타지로 꾸며볼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이 세 사람의 어떤 삶과 죽음 그 사이 경계를 좀 더 판타지적으로 슬프게 끝내볼까를 생각했는데 결국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리고 같이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이 세 사람이 그래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결말에 대해서 되게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제 영화에서는 어떤 유혈 사태를 그리고 싶지가 않았고 그리고 그렇다고 가해자로 만들고 싶지도 않았고 그래서 뭔가 아직도 고민 중이긴 해요. 제가 다른 선택을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한국에서 스릴러라는 장르가 계속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도 들고 아직도 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실은 그 모텔 문 거기서 이제 앞에서 약간 대치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육탄전이 벌어지고 뭔가 피치각을 하기 시작하면 로버트 로드리게즈 영화 같은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아니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끝납니다. 여러분 보신 것처럼. 그래서 이 영화 찍으면서 사실 현장에서도 좀 재밌는 얘기들이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배우님들께 혹시 영화 촬영 현장에서 찍으시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것들 중에서 오늘 이야기 같이 나눠주실 수 있는 게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을까요? 우리 배우님 먼저 듣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그 모텔 같은 데가 영화로만 봐도 약간 동떨어진 곳에 있는 외딴 곳에 있는 모텔 느낌이어가지고 네. 그런 데서 이렇게 한밤중에 촬영하고 그런 게 약간 으스스한 느낌이 들 것 같기도 한 거예요. 그렇진 않으셨나요? 무서웠어요 거기. 좀 되게 외딴 곳에 진짜 있어가지고 밥 먹으러 갈 때도 다 같이 조별로 짜가지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셋이 같이 이렇게 가고 어쩔 땐 보면이랑 이렇게 같이 가고 밥 먹고 근데 그때 갔는데 거기 동네가 되게
외졌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때 딱 김장철이었나 봐요. 그래서 김장하시는 거 보고 그랬어요. 네, 정지인 배우님 혹시 나눠주실 이야기 있을까요? 네, 저도 거기 모텔이 진짜 기억에 남는데 처음 그 여기가 로케이션이다 하고 보여줬을 때 감독님이 와 진짜 이런 곳을 어떻게 구하셨지?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리고 또 직접 가보니까 이게 정말 생각보다 더 음산하더라고요. 이 모텔 저희가 그 모텔에서 숙박을 했거든요. 근데 그 방에 들어가는데 진짜 이상한 그 기운과 그리고 그 모텔 밖에 그 모텔 주인 분께서 이상한 철 같은 걸로 뭘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로봇 같이. 막 그게 근데 바람이 불 때 이렇게 막 그네도 있었고 그게 흔들리는데 그게 되게 분위기가 진짜 묘하고 그래서 더 무서워서 진짜 같이 붙어 다녔어요. 막 밤에도 같이 붙어 다니고 밥도 같이 그 좀 어둡잖아요. 어두운데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꼭 붙어가지고 밥 먹으러 다니고. 네, 그게 그 모텔이 진짜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 실제로 이 장소들 어떻게 찾으셨는지 감독님께 좀 여쭤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 카센터 관련한 이야기들도 되게 재밌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이제 미국 그런 공포 영화들 클리셰 중에서 주인공들이 차 타고 그러니까 10대 보통 10대의 주인공들이 차 타고 이제 여름에 무슨 호숫가에 있는 별장 이런 데 놀러 가는데 가다가 기름을 넣으러 들른 주유소에서 이제 이상한 상황이 시작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서 너무 신기했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런 설정에 딱 맞는 장소들을 찾는다는 게 이 영화에서 너무너무 중요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촬영 실제로 어디서 하셨는지 지역 정도라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부산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찍어서 주로 그런 이제 과거 같은 것들은 부산에서 찍고 나머지 이제 모텔, 슈퍼, 카센터 같은 경우에는 양산의 원동이라는 곳에서 찍었어요. 근데 그 모텔이랑 슈퍼를 찾는데 전력을 다 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PD를 이제 그 뭐라 그러지? 라인 PD 해주시는 분이 로케이션에 되게 특화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프리 전부터 저랑 둘이서 거기를 돌면서 슈퍼랑 모텔만 찾으면 다 된다. 우리는 그것만 찾자 이러면서 그래서 돌아다니고 그래서 그때 저희가 코로나 이제 막 심해지기 직전이어가지고 어려웠어요. 근데 뭐 다행히도 거기는 다 슈퍼도 덜렁 하나 있고 모텔도 딱 그쪽에 있고 그래가지고 다행히 잘 섭외를 해서 했습니다. 박보람 배우님이 오늘은 이제 함께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박보람 배우님 이야기를 간단하게라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박보람 배우님과의 현장에 대해서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다 같이 이제 현장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같은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영화를 찍을 때 아무래도 이 출연진과 스태프들끼리 긴밀하게 진행이 되는데 특히나 이렇게 지방 로케를 가서 긴 시간을 있어야 되는 경우에는 더 똘똘 뭉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더 크게 싸우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어땠는지 보람 배우님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독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참 진짜 보람 배우의 지인분이나 가족분들이나 팬분들한테 너무 죄송해요. 사실 너무 늦어져가지고 그리고 보람이 너무너무 보고 싶고 저희 최근에 같이 셋이서 따로 영화를 보고 만나자라고 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셋 다 너무 보람이 보고 싶어가지고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같이 숙소 생활도 많이 하고
그리고 같이 얘기를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 보람 배우는 약간 정말 따뜻한 츤데레 스타일이라 가지고 툭툭 말하는데 나중에 가지 마세요 막 이러고 더 놀아요 막 이러고 그런 친구거든요. 그래서 저희 막 뒤풀이 이제 촬영 다 끝나고 뒤풀이 했을 때도 막 신나서 노래 불러주고. 근데 그것보다 연출팀 저희 막내 그 미술 담당 친구가 더 신나서 보람이 앞에서 보람이 노래 부르기 하고 뭐 그만큼 진짜 다 서로 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걸 공유했던 사이예요. 그래서 보고 싶고 보람이가 있었으면 정말 정말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보다 막 신나했을 것 같고 그래서 미안하고 보고 싶고 고맙고 뭐 이런 감정들이 많이 듭니다. 저도 보람이 얘기가 좀 많이 언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좀 많은 사람이 올해 좀 기억할 수 있을 테니까. 저는 보람이 딱 떠올리면 진짜 무심한데 정말 따뜻한 친구거든요. 그런 모습이 제일 가장 먼저 떠오르고 양배추 그 같이 숙소 생활을 하는데 이제 제가 잘 준비를 하고 이제 자리에 누우려고 하는데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보람이가 양배추 줍을 이만큼 이렇게 안고 언니 이거 먹어 고맙다고 그러고 이제 그냥 이렇게 주고 잘 자 하고 이제 갔던 그런 모습이 진짜 선한데 그런 무심하고 좀 시크한 면도 있는 보람인데 현장에서 보미로 딱 있을 때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보미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는 것을 그대로 받고 또 보미가 주는 것을 제가 또 고스란히 이렇게 줄 수 있게 그렇게 되게 조금 정말 놀라울 정도로 연기를 많이 준비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되게 즐거워했던 것 같아요. 저도 완전 비슷한 감상. 저도 그 처음에 그 촬영하러 갔을 때 보람 언니가 갑자기 저한테 내 방으로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처음에는 무슨 일이 있으셔서 부르셨지? 했는데 오자마자 제가 거의 반 무릎 꿇고서는 딱 앉았는데 저도 양배추즙을 주더라고요. 그거 주면서 우리 같이 잘해보자 하면서 너 얼굴이 퍼석한데 저기 뒤에 있는 거 가져가서 써라 막 이런 되게 츤데레 같은 언니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저희 막 그 사이사이에 끝날 때쯤에 그때도 지인 언니가 약간 울 것 같으면은 언니 울 거야? 우는 거야? 하면서 놀리다가 막상 자기가 울어요. 그리고 이제 막 같이 껴안고서는 마무리를 하면은 저는 또 쭈뼛대면서 못 가거든요. 그러면 언니가 괜히 너 안 안을 거지? 가! 가! 이러면서 장난치고 그런 되게 같이 있으면은 좋았어요. 재밌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고 튼튼하기도 하고 네. 네, 감독님은 받지 못하신 걸로. 네, 뭔가 벽이 있네요. 네, 감독님께는. 저는 이 박보람 배우님이 그 봄이 연기하신 게 너무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예측 가능하지 않은 방식으로 연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상한 그 면이 훨씬 더 도드라지게 느껴지는데 그 와중에도 그 보미가 왜 엄마 옆에 가서 눕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봤다라고 하면서 이어진단 말이죠. 그 장면으로. 근데 그 대목이 정말 무슨 대단하게 이 전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엄마 옆에 가서 이불 이렇게 걷고 들어가서 둘이 같이 웃는 이런 대목인데 그 대목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좀 독특한 그 따뜻한 지점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그 모텔에서도 무슨
마실 거 이런 거 준다든지 이런 장면들에서 그래도 아주 나쁜 일만 있는 건 아닌가 봐 같은 느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있어서 영화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관객분들 질문을 좀 받아볼까 하는데요. 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고 감독님께서 질문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 질문드릴게요. 일광욕은 2017년도에 그 내자 이야기를 다뤘고요. 이번에 이거는 또 세자를 다루는데 왜 여성들만 다루는지 그 질문을 또 남자 이야기를 한번 했으면은 그 좋은 또 호감을 얻을 것 같은데 그럴 계획이 없는지 질문하고요. 그다음 정진 배우님께 하나 간단하게 묻습니다. 일광욕 때가 배우가 좋았는지 아니면 이번 작품이 좋았는지.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여자라서 좀 그 마음을 조금 더 잘 알고 거짓이 최대한 없지 않을까. 저는 제가 막 엄청 베테랑 감독이 아니라서 제가 잘 알고 제가 많이 관심 갖고 그런 인물들, 사건들을 하는 것도 좀 벅차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여성이들 이야기만 하려고 하고 그러는 거는 아니고 뭐 가족 이야기도 하고 싶고 사랑 이야기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들은 많습니다. 무엇보다 스릴러 하고 싶은데 아직 그런 깜냥이 안 돼서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면 사실은 이 영화에서 그 세 여자 말고도 카센터 2명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기억에 남거든요. 이 두 사람이 나오면 진짜 긴장하면서 보게 되고 게다가 그 2명도 둘이 같이 유기투합하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엄격한 상하관계가 있는 이 남자 2명이 나왔을 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너무 많은 것들을 상상하게 되고 심지어는 영화에 나오지 않은 것들까지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음번에 그런 좀 뭔가 진한 뭔가 더 무서운 이런 영화도 잘 찍을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인 배우님 듣겠습니다. 사실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저한테는 다 너무 소중한 작업들이었고 다만 이 내가 누워 있을 때는 그 장편이고 단편과 장편으로 나뉘게 되는데 확실히 장편을 준비할 때 어떤 긴 호흡으로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 그 준비를 제가 조금 단편 영화보다는 좀 더 치밀하게 좀 소중하게 이렇게 좀 다가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우선은 저도 질문이 2가지 정도 있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영화 초반부터 라디오라던가 택시를 타던 장면이라던가 운전을 하던 장면에서 흘러나오는 라디오 그리고 처음에 나왔던 TV 뉴스 장면에서 이제 조금씩 들을 수 있었던 여성 폭행이라던가 살인에 대한 장면에서 사실 이것이 어떤 암시라고 저는 복선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전체적인 영화를 보고 또 이제 감독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감독님께서 아까 추모 이야기를 하셨어서 그것이 단순히 이 여성 주연들에게 어떤 그 카센터 일화처럼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복선이 아니라 추모의 의미로 넣으셨을지 그게 조금 궁금했고요. 2번째로는 사실 이 영화에서 좀 그 사이다 장면이 없잖아요. 흔히 말하는 그 극적으로 뭔가 일이 해결된 것 같기는 한데 사실 그런 과정이 많이 생략이 된 것처럼 보였고 아까 뭐 좀 막 이렇게 과격한 장면이 나오길 원치 않았다고 하셨던 것과 그 주연들이 뭔가 이렇게 가해 포지션으로 뭔가 역전되는 그런 그림을 원치 않으셨다고는 하긴 했는데 또 다른 의미로 사이다를 좀 선사하고 또 이 세 사람의 그동안 특히 이제 주연의 이제 정진 배우님의 역할이 회사에서 뭔가 더 승승장구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더 직접적인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좀 의도적으로 생략하신 부분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단편에서도 진짜 라디오 소리는 되게 많이 쓰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라디오에서는 진짜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거기에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사회의 단편적인 모습을 좀 담고 싶었고, 그리고 복선이기도 하지만 그런 추모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단어랑도 잘 맞는 게 왜냐하면은 저도 그런 주위에 그런 여성 혐오의 사건의 피해자도 있고, 그리고 그걸 또 기억하고 싶고, 그리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마다 하는 말들이 다행이다. 우리는 정말 운 좋게 살아남았다.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사회, 안전하지 못한 사회가 조금 좀 아쉬운데 그런 것들을 좀 담아보고 싶었고, 그리고 어떤 사이다 장면에 대해서는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만약에 사이다 장면을 넣자고 했었으면 아예 처음부터 약간 좀 장르적으로 조금 더 가거나 이들의 이야기를 다르게 좀 꾸몄었어야 될 것 같았어요. 지금 저희가 내가 누워있을 때에서 이 세 여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어떤 선들, 그리고 그런 텐션들을 생각했었을 때는 그러지 않고 과감하게 생략하고 이들의 침대 위에서 진짜 편하게 누워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르게 색다르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 초반에 그 선아가 공항에서 택시에서 내릴 때인가 그때도 보면 그 뒤에 상복 입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걸 보다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상복 입은 사람들이 공항까지 올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너무 그 김포공항 그 2층 출발층 같은 데서 그 상복 입은 가족들이 마치 장례식장에 들어가는 것처럼 거기 서 있는 거를 보는데 이게 주는 되게 이상한 환기 효과 같은 게 있었고, 그러면 이제 보게 될 이야기가 그렇게 밝고 맑고 명랑한 로드무비로 갈 수는 없겠다 같은 거를 너무 그 상복으로 한 번에 확 주는 느낌이어서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네. 저는 감상 하나랑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 일단 감상은 제가 요즘에 저도 잠을 잘 못 자고 있는데 마지막에 인물들이 이제 편안하게 잠을 잘 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은 위안을 받았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질문은 여기 되게 다양한 여자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배우님들께서 혹시 서로의 배역 말고 다른 예를 들어서 슈퍼 사장님이나 수연이나 수직 같은 인물을 만약에 연기하게 된다면 어떤 인물을 연기해보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선아, 지수, 봄이 말고 외의 인물. 처음에서 어떤 다른 여성분 저는 봄이요. 봄이가 저는 시나리오 읽었을 때도 너무너무 매력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감독님한테도 봄이 너무 매력적인 인물이다라고 말을 계속 했었는데 만약에 제가 할 수 있다면 저는 봄이 하고 싶습니다. 저도 동의. 그리고 된다면 모텔 사장님도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거. 네, 봄이가 이렇게 사랑받는 역할이라는 거를 꼭 이렇게 하고 싶어요. 진짜 너무 보고 나면 기억에 남는 인물이기도 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인간이 아닌 존재를 본다라고 하는 게 보통은 되게 두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봄이는 그런 때마다 굉장히 기뻐하고 반가워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걸 통해서
이 아이에 대해서 갖고 있는 보미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잘 알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서요. 세 분께 오늘 소감 말씀 듣고 이야기를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배우님 먼저 할까요? 이렇게 뭔가 대화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그래서 또 하고 싶고, 네, 많이 이야기 나눠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많은 감상들, 그리고 이 영화가 무언가 혐오하거나 비난하거나 채찍질을 하려는 영화가 아니라 저는 화해하고 공감하고 대화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해서 그런 뭔가 많은 생각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하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진짜 지금 시간이 많이 늦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이 영화를 찍으면서 그리고 완성된 영화 보면서 진짜 개인적으로 위로를 많이 받았는데 오늘 와주신 분들도 위로를 많이 받으셨길 바라고 오늘 편하게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좀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진짜 많이 드는 요즘인데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와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여기 있으면 다 얼굴을 계속 다 보고 있는데 그 열린 마음이 너무 느껴져서 그게 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화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좀 잘 봐주시기를 바라고, 네, 그리고 오늘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다희 기자님과 함께 해주셔서 그 기자님도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누워있을 때 이렇게 감독님하고 배우님들 모시고 하는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와주신 분들이 영화에 대해서 뭐 SNS나 이런 데 많이 글 남겨주시고 이야기 남겨주시면 아마 다른 분들도 흔쾌히 와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봐주시면 이렇게 세 분이 모여서 다시 또 관객분들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